자, 다음은 병화일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은 이제 천간으로는 상관이고요, 지지로는 편관이 됩니다. 병화일간이 병화일간이 기회를 보게 되면 천간으로는 상관이 되고요, 지지로는 이제 편관이 되는데, 이거는 일단 지지로 오는 글자는 있잖아요. 이게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됐다. 때가 됐다. 이게 올 게 왔다는 거죠. 올 게 왔다. 지지의 쿨타임이 뭐 일간별로 다 사람들 다 한 번씩 이런 평간이 다가온다는 것은 이제 내가 평가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평가. 어떤 평가? 절대적 평가. 절대적 객관적 평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이제 받을 때가 됐다는 건데, 이제 신축년의 기해년이니까, 이건 이제 상관합사를 하려다가 이게 방합을 짜버리니까 더 큰 걸 떠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피하려다가 더 큰 걸 떠안을 수 있는데, 이걸 또 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 달 월운에서 이런 운이 왔다는 건 이제 한창 김장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요즘에 한창 김장철인데 김장을 혼자 떠안게 된다든지, 원래는 여럿이 모여서 같이 했었는데 일단 올 게 온 거잖아요. 김장철이 왔다. 아, 이거 김장 담가야 되는데 하나의 큰 숙제죠. 하나의 큰 숙제야. 상관합살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뭐 제한이 풀리게 되면 친구들을 모아서 한번 같이 해볼까라든지, 요번에는 그냥 김장 담그지 말고 사 먹어볼까 하다가, 아니면은 그 친척들 오라고 해가지고 가족들 오라고 해서 같이 할까 하다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장한다고 사람들 불렀는데 그 사람들 상 차려주느라고 더 힘든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도와주러 온 사람들 술상 봐주고 밥상 봐주느라고 더 힘들어져 버린다든지, 이럴 때는 그냥 편관을 감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조금 편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기보다는 이제 천간에 상관이 오기 때문에 약간은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생기게 되는데, 지금 지지로 편관이 왔다는 거는 어차피 올 게 온 것이다. 상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편하게 해보려고 사람들한테 김장을 같이 담그자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뒤치다꺼리 해주는데 더 힘들어져 버린다든지, 대충 덮고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를 좀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하여간 이럴 때 연애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좀 힘들다고 힘든 연애를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기토를 보게 되면 제가 매월 운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상관은 나와 상관없는 일 때문에 엮이게 되는 것인데, 지지로 편관을 달고 왔잖아요. 지지로 편관을 달고 왔어. 그러면 괜히 오지랖을 내가 부렸던 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내가 다른 사람 소개팅을 해줬는데 뭐 그 사람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안 돼서 괜히 나한테 뭐라 그런 거 있잖아요. 양쪽에서.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현타가 강하게 오는 거죠. 이제 현타 온다. 현타 온다. 천간 신금 재성을 받기 때문에 결과로 만드는 기운이 강한데, 그래서 기토를 생할 마음이 있는 건데, 기토를 생해 주려고 하는 건데, 기토가 뭘 달고 와요? 이제 편관을 달고 오니까. 근데 하지만 또 운이라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한 오지랖이 나중에 보상을 받기도 한다고요. 그게 언제 받아요? 이 해중의 간목이 천간으로 뜰 때. 그게 이제 내년 4월이죠. 내년 4월 천간에 갑진으로 오게 되면 이제 이번 달 한 노력이 내년 4월에는 보상을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위안을 받으셔야겠죠. 어쨌든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다면 주의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다음 달 운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세 장을 뽑아볼게요. 상황, 그리고 진행 상황,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거는 이제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게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눈앞에 엎어진 물을 보고 있어요. 엎어진 물, 엎질러진 물을 보고 있다고. 아, 저거 어떻게 주워 담지? 저걸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이 엎질러진 물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카드의 그 키워드는 그거예요. 이 사람 뒤에 남아있는 아직 두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고 있다. 근데 또 이 카드가 재밌는 게 이제 헤어진 옛 예인을 잊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기도 해요. 옛날 여자친구, 옛날 남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계속 지금 회상하고 있다. 회상하고 있다. 이제 진행 상황을 볼게요. 여기도 러브 카드가 나왔는데 이걸 보고 계시는 병화일관 분들이라면 이런 남녀 관계 문제에 있어가지고 헤어진 옛 예인이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잊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지금 이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계속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가능성이 있어. 과거를 잊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새 사람을 만나라는 소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엎질러진 물 뒤에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데 예전 사람을 그리워하실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시라는 거죠. 결과로 그러면 이건 이제 결혼과 관련된 카드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러브 카드가 순수하게 사랑을 의미한다면 이 투커 카드는 순수한 사랑이 계약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니까 결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병화일관 분들은 옛사람 그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시고 그러면 결혼까지 가실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좋은 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사주 월운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힘든 연애를 하셨다 이거야. 힘든 연애라는 게 꼭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못 잊고 있을 때도 연애운으로 봤을 때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이제 편관이 왔다 이거야. 편관이 왔어. 지금은 내가 더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더 힘들어.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매달리게 되거나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좀 더 힘들 수는 있는데 제가 그랬죠. 내년 4월 정도에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안달복달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안달복달 하지 말고 용기를 내셔서 조금 차분하게 그 상대방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처신을 잘 하시는 게 일단은 좋을 거로 보이고요. 좋은 점으로는 이게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왔는데 이 거꾸로 매달린 남자의 그 특징은 뭐냐면 세상 모든 일에 통달한 사람이 되죠. 자기 희생이 강한 그런 캐릭터가 되거든요. 기해올에 물론 힘드실 거다. 물론 힘들고 마음도 상하고 뭔가 내가 헌신해야 되는 그로 인해서 두통도 심하겠죠. 머리 아플 일이 좀 있다는 소리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내가 좀 희생해야 되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하셔도 되겠어요. 이게 운이라는 게 지금 월운이라는 게 무조건 뭐 피해 가려고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서 지금 만약에 뭐 본인의 상황과 뭐 비슷하다고 하다면 한번 생각을 미리 해보시라고요.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연인 관계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기도 하니까 지금 무술월부터 병화일관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뺐단 말이에요. 지금 무술월부터 병화일관이 체력적인 체력을 너무 많이 소진을 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 11월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정화일관입니다. 다음은 정화일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관은 식신정관이죠. 정화일관은 천간으로는 이 식신이죠. 그리고 지지로는 정관이 됩니다. 둘 다 좋은 거죠. 식신을 보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또 지지로 해수를 보는 것도 식신과 정관이 이렇게 같이 보게 되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약간 길신들끼리 모인 애매한 조합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애매해. 분명 길신은 길신들끼리 식신도 좋은 거고 정관도 좋은 건데 보통 이런 운에는
이제 흉신들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내가 뭐뭐 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많고 뭔가 못하게 하는 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길신들끼리 있으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판단을 순간적으로 잘못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식신이란 게 그래요. 이 식신이라는 게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지는 것인데, 이 신축년에서 뜬 기에다 축에서 기토가 올라왔는데 천간으로는 식신생재가 되고, 그런데 지지로는 관방합을 짜잖아요. 관방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천간으로 식신생재로 뭔가 빠르게 하고자 하지만 책임이 너무 과중해지는 거야. 책임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관으로 이렇게 방합 짜잖아요. 관으로 방합 짜게 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일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실익적인 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익적인 면에서. 그래서 딱히 실익적인 면에서 나한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하기도 그렇고, 근데 귀신들끼리 조합이라 내 위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착각하기가 쉬워요. 착각하기가 쉽다. 그 실익적인 면에서. 근데 이거는 정말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해중 간목이 이 정화한테는 나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중 간목이라는 정인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에 내가 매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라는 게 워낙 습한 글자다 보니까 이상하게 주변에 나한테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식신이라는 게 또 그런 걸 무시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해주게 된다. 이 지지로는 관인데 천간으로 식신이란 건 뭐예요? 그냥 뭐 막말로 신랑이 애가 타진다는 거기도 하잖아요. 나를 보호해줘야 될 신랑인데 애처럼 군다. 어쨌든 딱히 나쁘다고 하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계산을 좀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계산기를 잘 두들겨 봐라.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것도 신금이 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기토가 신금에 받치 돼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토가 신금을 보면 이제 목이라는 싹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목이란 싹, 인성이라는 싹이 피어오르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는 일이 뭔가 계산이 안 되고 실익적으로 뭐 이렇게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괜히 책임만 막중해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년 4월 간목 뜰 때. 간목이 뜨게 되면 이때는 내가 지금 했던 것을 인정을 받게 되실 것이다. 정화일간이라면 기해년부터 해가지고 기해년의 시초가 돼가지고 이때 하셨던 일들이, 이때 도맡아서 내가 떠안았던 일들이, 이걸 또 연운하고도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정화일간이 기해년에 뭔가를 시작하셨던 게 사실은 나한테 크게 실익적으로는 도움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인성이 크고 있었다는 거죠. 정인이 크고 있었어. 근데 아직은 몰라 사람들이. 근데 이게 언제 갑진년 정도 되면은 정화의 그런 수고로움과 그런 노고들을 인정해 줄 거라는 거죠. 이제 병정화일간이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좀 돈은 안 되고 힘만 들고 뭔가 좀 그런 일들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은데, 대신에 중간에 하려면 끝까지 해주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의미예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일단 짧게는 내년 4월까지는 보고 하셔야 될 일이 된다. 일을 한번 해보자면
딱히 이익은 안 되는데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돈 안 되는 거에 매달릴 수 있는데, 그런 면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이게 약간 츤데레 같은 면도 있어서 이 나디 밤저 같은, 나디 밤저, 병주고 약주고, 이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게 이 정화일관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이 그렇다고요. 주변 상황이 나한테 병주고 약주고 한다고. 나한테 뭐 말을 따라주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온도차가 확실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습습해하는 인간들 때문에, 섭섭해하는 인간들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그러니까 과도하게 나한테 무리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발생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럴 때는 약간 일탈적인 마음이 일어나기도 해요. 식신이란 건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그래요. 그리고 천간으로 신축년의 재성으로 연결이 되니까 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타로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장을 뽑을 건데요. 현재의 상황, 그 다음에 진행,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지금 이 카드의 여자분을 보시면 지금 눈을 가리고 굉장히 예민하게 쌍칼을 들고 있잖아요. 쌍칼을 들고 있어. 굉장히 예민해. 글자가 기계 같기도 하네요. 이게 뒤에 흐르고 있는 물, 밤에 눈 가리고 이러고 있으면 무섭지 않나요, 이 캐릭터? 그죠? 한밤중에 눈 가리고 이 소리에 의존한 채 양손에는 그 쌍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해. 극도의 예민한 상태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가오기만 해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 베어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사주에서 보면 이게 식신제살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식신제살과 같은 모습이야. 근데 여기서 암시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 아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뭔가 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눈으로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감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막 식신제살하려는 모습이 되는데, 지금 운에서도 식신정관이잖아요. 사실은 식신정관이야. 하여튼 지금 상황은 너무 예민해 있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 결과는 이러면 좀 안정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카드와 이 두 번째 그 킹커 카드는 또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 쌍칼의 여자가 굉장히 예민한 캐릭터라면 이 킹커 카드 여왕의 카드는 또 굉장히 차분한 거예요. 차분한 캐릭터야. 그 모성애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정말 이거 딱 말 그대로 그냥 이거는 식신, 그냥 식신생재와 같은 그런 캐릭터의 모습이죠. 이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거란 소리예요. 안정감을 찾는다. 지금은 매우 예민하고 까칠해져 있지만 이제 곧 안정을 찾으실 거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결론을 보자면 또 이 카드 보면은 또 되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막 사방에 칼이 꽂혀 있잖아요. 이거는 뭐 하나의 그 마무리를 뜻해요. 보시면 저 멀리서 동이 터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 어느 정도 끝났다. 무리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체력적으로 무리하지 마셔라. 정화가 기회를 봐서 기회월에 식신을 쓴다는 거는 내 몸 상하는 줄 모르고 뭔가를 매달릴 수 있거든요. 내 몸 상하는 줄 모르고 무리하지 말아라.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시긴 할 텐데, 무리하지 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때 먹고 제때 자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제때 밥 먹고 제때 잠 자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 조언으로 한 장을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언을 더 해드릴 수 있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언점 카드로는 킹 스워드 카드가 나왔네요. 스워드 킹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스워드 킹 카드는 일단은 가부장적이고 좀 성공한 캐릭터가 돼요. 좀 리더를 뜻하기도 하고요. 내 판단을 믿고 내 목소리를 낸다는 소리예요. 내 판단을 믿고 내 목소리를 낸다. 너무 일을 미루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게 자칫 신중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판단, 신중하지 못한 판단,
권력을 남용하거나 신중하지 못해서 너무 내 위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실수로 이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건 진짜 기껏 잘해주고 뺨맞는 게 되잖아요. 독단적인 캐릭터가 되는데 너무 단호해서 생기는 문제, 신중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내가 잘 될 때는 정말 좋은 건데, 내가 잘 될 때는 참 좋은 건데, 이게 조금만 지나고 나서 뭔가 조금 삐걱하면은 이제 신중하지 못한 카드가 되거든요.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 주의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럼 정화일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토일간입니다.